자, 사위의 만행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어머니를 저희가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저희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나요?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요. 네.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우리 딸 하나 있는 거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이쁘게 기르고 싶고 그래서 화가의 꿈을 갖고 교수 내순도 보내고 3년 동안 죽으라고 뒤를 쫓아다니면서 한 1억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대학 다니면서요? 예체능 쪽이니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갖고 대학 졸업을 무난히 잘 시켰는데 졸업할 무렵에 결혼하겠다고 느닷없이 누굴 데리고 와갖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요. 예. 아니 근데 그래도 딸이 고른 남자인데 잘 골랐지 싶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그 사윗감의 인상은 어떻던가요? 인상이 좀 냉정하고 차다. 정이 안 드는 그런 형이라 직업도 없는 상태고 나중에 알았는데 부모도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뭐 저 사람 성격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저렇게 해달라고 난리를 지으니까 네. 지가 좋다고 저러는데 어떡하나 싶어갖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따님 결혼시키고 예, 따님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따로 사신 거예요? 같이 사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 집을 하나 내가 샀는데 네. 입주가 한 1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주해서 이사 갈 때까지는 나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같이 살아보니까 상전이더라고요, 사위가. 사위가. 또 잘해줘야 되지, 신경 써야 되지, 뭐 어머니 어떻게 아침에 어떻게 써요? 인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애교스러운 말은 한 번도 없으니까. 좀 살갑게 말 붙이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입주할 때는 그거를 사위랑 따님이 사시도록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사위 명의로 그냥 해줘버렸어요, 처음부터. 집을? 예, 어머님이 산 건데요. 예. 자, 일단 그러면 결혼할 땐 직업이 이렇게 변변치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결혼한 다음에 뭐 직업을 찾았나요? 일은 어떻게? 찾았겠죠, 당연히. 예,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일이 있다고 그래봐야 뭐 시원찮은 일들이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하나 잘 잡아줬어요. 어머니가요? 예, 그런데 오래 그렇게 잘 있지를 못해 성격이 원만한 성격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뭐 사업을 한다고 또. 예? 제일 무서운 건데. 사위가 사업을 한다고요? 예.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그래가지고요. 재산이라고 집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리 말려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창간하지 말라고 대래도 큰 소리 치고. 이야. 사업은 잘 됐나요? 폐물 같은 거 해준 것도 다 없애고 집은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예.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디 살아요? 또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살으라고. 어머니. 뭘 얘기 해줘요, 자꾸. 근데 저 어머니 저기 지금 따님한테 그 많은 그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어요. 따님도 옷 장사를 해보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가게를 하는데 네. 같이 와서 좀 할래 그래갖고 와서 배워서 또 한번 해보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했는데 거기서도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돈? 우리 사이가 이제 괜히 직원하고 트집잡아 싸웠어요. 직원하고 트집잡아 싸우는데 내가 바깥에 일 보고 들어가서 말리다가 네. 또 한 대를 맞았어요. 사위가 장모를 때렸어요. 네. 근데 우리 딸이 엄마 편을 안 들고 꼭 지 신랑 편만 들어요. 엄마가 맞았는데요. 예.
딸이 사위 편 들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엄마는 그 사위를 미워하냐고. 근데 결국에는 둘이 다 엄마를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 지네들만 잘났고 이제 나는 그래서래 마음이 늘 아프고 이건 도저히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제가 듣기로 사과를 하는 거는커녕 사위가 찾아와서 뭐 행패를 부렸다고 들었거든요. 행패를? 네, 술 마시고 돈 안 준다고. 왜 이래? 자식의 돈이 필요하다면 이 집이라도 팔아서 돈 좀 주시라고요. 돈 좀! 사위가? 네. 지금 살고 있는 엄마 집이라도 팔아서 줘야지. 네.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막 이랬다고요? 아니 어머님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위가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세요. 지금 다 해주고 폐물도 다 해주고 집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억장이 무너서 그 말 대꾸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딸과 사이랑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완전히 끊겼어요. 끊겼다는 어머님이랑요?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과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찾아온 적도 없고. 그러고 나서요? 예.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번 싸움이 났다고 해서 연락을 두자라고 엄마하고 연락을 끊고 산다고 얘기를 들어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딸이라도 와서 엄마랑 이렇게 연결을 해보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과하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늘 그러더라고요. 아프고. 그렇게 내 젊음을 바쳐서 딸 하나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예. 근데 그 몇 년 동안 사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고요. 결국 지금 딸이랑 연락 끊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고생할 바엔 딸 안 보고 사는 게 맞지 싶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내 딸 목소리 한 번이라도 듣고 싶다 싶으세요? 이게 부모 마음인지 모르는데 네. 겉으로는 요글요글 하면서 미워요. 근데 속으로는 불쌍해요. 고생을 안 시키고 직장에 가서 한 돈 10원도 안 벌어보고 결혼을 해갖고 모진 고생하고 사니까 마음이 아프죠. 요즘은 사위가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사위가 장인 장모한테 너무 못해. 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산다는 자체에서 자기 아내를 막 구박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로도 이혼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양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그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네. 부인도 자기 친정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구박을 한다든지 시비를 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법에서 하라는 걸 못하게 말리는 거니까 사유가 그거는 된다?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죠. 그런데 다만 예. 그게 이제 부양하는 방법은 모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모시는 건 직접 모실 수도 있고 뭐 요양시설이나 이렇게 모셔두고 뭐 금전적으로 모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 모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꼭 집에 모셔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부부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장모를 아까 우리 사례자처럼 구박하거나 아니면은 막 내쫓은 사위 같은 네.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좀 받는지 궁금해요. 경우를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부양은 그분이 혼자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만 부양 의무가 발생해요. 네, 근데 모시지 않아도 뭐 별 지장 없이 사실 수 있는 경우에는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안 않아요. 돼요? 그런데
혼자서 살아가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모시지 않았다. 네. 이거는 형사적인 문제가 돼요. 형사적인. 이거는 존속 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 게 그분이 예를 들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결과가 돌아가시면은 존속 유기치사죄가 돼요. 형량이 무거워지는 거죠. 네, 훨씬 무거워지고요. 그냥 내버려만 방치만 했다라고 해도 유기죄가 돼요. 그래요. 그럼 부모가 그거를 법에 호소해야 되나요? 친고죄예요? 그게? 주변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사위, 이런 나쁜 사위가 술 마시고 와가지고 내 사업자금 3천만 원 좀 빌려주시오. 주시오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시오. 일단 말이라도. 어떤 그런 명분을 해가지고 줬어요. 뜯어갔어. 그런데 가족이잖아요. 네.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진짜? 있어요. 당연하죠. 딸이 그랬으면. 딸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구두로만 얘기했어서. 그런데 이제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가 있어요. 네, 이거 궁금하네. 돈 거래가 있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돌려받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고개를 넘어야 되냐면 이 돈은 꿔준 돈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부모 자식 간의 그 돈 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준 거다. 꿔줬는데 증거를 안 남기면 나 이거 그냥 받은 거다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꿔달라는 그런 사위나 며느리한테는 차용증. 내가 꿔주겠다. 차용증. 을 받으셔도 좋고요. 차용증 받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현금 보관증. 이자를 보내요. 이자를 받으세요. 이자. 매달 꼬박꼬박. 그게 증거가 되는 그러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받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저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세를. 예. 그걸 좀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식한테 돌려받을 채권이 있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 잠깐만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물어보실 정도면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아들한테 받을 게 있구나. 아들한테 받을 게 있어요. 거의 상담인데요. 차용증 안 썼죠? 아니 근데 20년 전이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세금도 낼 필요도 없고 그런 거야. 이자는 들어왔어요? 이자 주긴 뭐죠. 사실 이분들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눈치만 봐야 하는 어머니들. 되게 애매하고 더 입장이 난처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사실 더 힘들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 뭐가 집의 되는지.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그냥 계세요. 네. 근데 장모님 우리 집에 오시면 딱 도착하시자마자 언제 간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어머니는 오시면은 시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둘 다 오시면은 일단 뭐가 궁금하신지 뭔가 많이 열어보세요. 누가 시어머님이? 두 분 다. 두 분 다. 아니, 시어머님은 이제 저 없을 때 옷장 살짝 열어보시고, 어머나. 친정 엄마는 주로 이제 부엌 쪽으로 가서 문 살짝 열어보시고 많이 하시는데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캔만 쫙 하시고. 내가 우리 엄마가 뭐 열어볼 뒤에서 엄마 뭐 보라고 깜짝이야 올래. 그리고 이제 한마디 늦게라도. 던지시는 게 뭐 너는 뭐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옷이 많네 뭐 어머나. 이런 정도. 아. 네, 어머니는 또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꼭 이제 이게 옷은 색깔별로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옷 꺼내가지고 다 일일이 정리하시고 시어머니는 일단 보고 내버려 두거나 잔소리 하시는 쪽이세요. 그냥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면 예, 예. 친정 어머니는 딸 집에 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빨리 가려고 하세요. 예. 사위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 시어머니는 오셔서? 오히려 어머니 언제 가실 건데요? 이런 물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 마음상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5일 만에 가시면은 중국집, 일식, 무슨 식 하는지 이거를 딱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빨리 다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언제 가실 건데요? 이러는데 왜 녹화 있으면 실려? 그래. 이거부터 물으시고. 우리 엄마는 네.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들이 그거를 그렇게 또 닮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그 그거를 쏙 얘기하려고. 빼닮았네.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가지고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저희 집에 오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게 좋아. 저는 제 어머님이 좋은 이유가요. 우리 어머님이 눈치가 없으셔서 참 좋아요. 시어머님. 시어머님, 네, 시어머님이 눈치가 없으셔서 참 좋은 게요. 눈치가 있으면 저녁에 반찬이라도 좀 안 우리 엄마 좋으면 눈치 없다는 거 듣기는 안 좋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근데 이거 왕정무 선생님이 먼저 그거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엄마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른 거를 반찬이라도 하나 적게 하면은 얘가 혹시 내가 싫은가? 그다음에 얘가 내가 집에 있는 거를 싫어하나? 내가 빨리 이 집을 나가야지. 그런 눈치를 살피시는데 그냥 집에 오시면은 당당하고 제가 싸우고 저는 엄마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드려도 그래 니는 싫지만은 나는 야 엄마니까 나는 이 집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이 편했었어요. 야, 김민숙 씨 얘기 듣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네. 그 시어머니 볼 때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치 없는 게 낫겠어요? 없는 분 그냥 이렇게 이 보이는 게 전부인 분. 예. 어머님은 눈치가 완전 그래서 정말 눈치가 없어. 아니 눈치가 너무 앞서가시니까 정말 김민숙 씨 말이 맞아. 저는 시댁에 갔다가 이렇게 눈을 올려가지고 시계만 한번 보면 아이고 너 가야겠다. 아이고 이러고 있을 리가 아닌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네 하면서 막 그렇게 몸둘바를 우리 모르시고 엄마는 시계 보면 몇 시인데? 진짜 낙천적이시구나. 아, 이제 왕경 선생님 어머님 되게 매력적이세요. 야, 어머니 한번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모시고 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굉장히 눈치 없는지. 미인이시고 굉장히 미인이시고 밝으시고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아들 집에 가면은